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이트인 니어팟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이나 크롬에서 니어팟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뜹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는 대부분 구글이나 마이크로 오피스 365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편한 계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학생은 옆에 보면은 나중에 엔터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습방을 개설하면 거기에 코드가 나와요. 학생들은 그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들어와야 되는 학생들은 이어팟을 치고 이렇게 엔터 코드 입력해 주면 되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니어, 니어팟을 검색해서 치고 난 다음에 니어팟에도 똑같이 어플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코드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넣어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실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마이 레슨방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이렇게 만든 것들이 반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보면 이 화면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 해서 제가 잠깐 적도록 했고요. 전 실시간 조회이기 때문에 1교시부터 2교시 3, 4, 5교시 단 수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본 장면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아이들이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칸책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쪽에는 지금 제가 책 이야기의 등장인물 써놨고요. 앞쪽은 제목이에요. 그러면 요술램프, 알라딘과 요술램프 하면 이렇게 정답을 서로 맞춰볼 수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퀴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퀴즈 모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설문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학생들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이제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화면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레슨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슬라이드를 해주는 건데요. 컨텐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액티비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거는 퀴즈고요. 두 번째 거는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매칭 게임이에요. 똑같은 매칭 게임인데 하나는 메모리 테스트도 있고 하나는 매칭 게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칭 게임은 도시와 촌락이라고 선생님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지금 4학년이라서 저는 도시와 촌락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에듀페어에서 도시는 아파트라고 입력하고 또 다른 농촌은 농사, 그다음 어촌은 하고 또 다른 산지초는 목장이라고 하면은 친구들한테 보이는 화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와 같이 아파트는 같이 맞았지만 어가 농농사를 하면 틀렸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화면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할 때 아이들에게 보이는 화면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는 말 그대로 얘는 퀴즈예요. 퀴즈를 내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찍찍이 간단하게 방수복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세이브 하시고 근데 퀴즈 같은 경우는 time to climb이라고 변동도 가능합니다.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변경하겠습니까 하면은 자연스럽게 퀴즈를 만들면 같이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이런 time to climb도 가능하고요. 퀴즈는 아이들이 여러 번 다시 풀 수 있는데 시간 안에 근데 time to climb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플립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직접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과 서로 보면서 잘하는 점 혹은 보충할 점 얘기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플립그리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잇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라면 오늘 나의 기분을 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기분을 그림말로 표현해 봅시다 하면 아이들 화면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화면을 그러니까 그림말로 행복하면 이렇게 행복한 표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이게 패들렛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오늘의 핵심 단어, 오늘 배움 핵심 단어는 해서 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저장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린 설문이에요. 설문 경과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한다. 조금 설문 주제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또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제일 간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개념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이 형식으로 하고 여기 빈칸을 채워보는 건데요. 촌락은 한 칸 띄워볼까요? 촌락은 농촌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저희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 해야 될 단어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단어만 두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을 아이들에게 보일 때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촌락을 넣어주고 도시를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액티비티의 마지막인 메모리 테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드 사이즈도 6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8개로 할 것인지 12개로 할 것인지 결정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진 보관함에서 저희 딸이 좋아하는 방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미지가 아닌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2개씩 짝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캡처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도 되는데요. 파이널 캡처를 넣게 되면 마지막에 문제를 넣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적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문제는 내지 않을 거라서 백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냥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저희는 액티비티는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한 것까지만 이제 먼저 한번 학생들의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컨텐츠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라고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학생들에게 3가지 버전인데요. 첫 번째 버전은 라이브 실시간을 하면서 줌까지 되는 버전인데 이거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해보지 않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에게 저희가 이학스트에 링크 주듯이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링크를 카피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알려주면 되세요.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친구들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모드를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생 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학생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 이름을 적고 00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저희가 만들었던 장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틀렸고 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6번 지금 안내했고 여기 몇 번, 4번 트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두 번째 장면에 넘어가지 못해요. 선생님 넘겨주지 않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넘겨주시면 두 번째 퀴즈 화면이 학생 화면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연입을 활용한 거는 뭐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나오고요. 결과도 같이 한번 공유가 가능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선생님과 제가 같이 만들었던 게 퀴즈였어요. 이건 또 약간 다른 퀴즈인데요.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퀴즈예요. 자기 캐릭터도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속도전 같이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퀴즈는 근데 같은 계정으로 한 번씩만 가능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날 그 기분을 그림말로 표현해 봅시다인데요. 학생들 모두 들으면 여기에 모두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보내게 되면 이제 제 화면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시간차는 조금씩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되면 다시 또 근데 이게 모두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20명이면 20명, 25명 다 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장면을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포스트 하기 전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시길 원하시면은 여기다 X를 눌러주시면 오늘은 적응이라고 하면 바로 포스트잇에 올라가진 않고요.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인하면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설문조사도 가능합니다. 설문조사한 것도 이제 보내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끌어오는 것도 돼서 아이가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아이들은 지금 맞추고 있긴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신박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